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총선이 한 1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넉 달 보름 정도 남은 게 되죠. 모든 게 다 예민해지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 말도 이런 때는 상대방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늘 논란이 되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요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설화, 그러니까 입을 통한 여러 가지 화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얻은 표가 1615만 표입니다. 1615만 표. 여기에는 노인층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15만 표인데, 자,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설화 시리즈가 있는 바람에 다 도망갔다. 물론 다 도망가지는 않죠. 그러나 상당수가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자, 우선 7월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노인 폄하 발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이와 똑같이 1대1로 표결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거를 이제 본인의 자식이 자기한테 물었는데 자기가 그거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결국 미래가 짧은 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 이런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인 폄하 논란으로 이어졌죠. 노인표, 아까 장노년층 표가 원래 민주당에는 많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때도 노인들은 투표장에 가지 말고 집에서 있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는 노인표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자인하는 셈이죠.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노인은 호남에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아마 보통 5, 60대 남성을 한 75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강성민주당 지지자 빼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정도는 이때 달아났을 거다. 실망을 하고 달아나가서, 물론 달아나서 국민의힘으로 간 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중도층으로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는 또 청년 비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것처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이런 거, 경제는 모르겠고 나는 돈 벌고 싶어 이런 류의 현수막 문구를 전국 시도위원회에 사무총장이 공문을 보내서 이거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 우리가 안 한 거고 업체에서 한 거다. 그런데 사무총장 공문이 내려간 게 공개가 됐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한 거죠. 한 번 맞을 매를 두 번 맞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총장이 사과를 합니다. 근데 보고 못 받았다 이럽니다. 문구는 보고를 못 받았다. 그 공문을 내려보내긴 했는데, 아니 그럼 공문 내용이 문구인데 그것도 안 보고서 그냥 눈 감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또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원회에 그 문구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거짓말을 했다. 한 번 맞을 매를 두 번, 세 번까지 연이어서 맞았다. 그 맞은 과정에서 결국 청년 비하 얘기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만큼 눈덩이처럼 키웠다. 이거는 남녀 불문 전체 다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얼마나 될까요? 몇백만 됩니다. 청년층도. 이 사람들의 대부분 기분 나빠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노는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민주당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분석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친명 강경파 초선 철험회 그 출신이죠.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던 최강욱 전 의원,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또 암컷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자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언급하니까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뭐 암컷이 설친다, 김건희 여사가 설친다 이런 뜻이죠. 김건희 여사를 암컷, 짐승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암컷, 수컷은 짐승의 성별을 분류할 때 쓰는 말이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여성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여성 비하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근데 이런 말이 최강욱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도 있었지만 지난 2월에도 또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 유시민 작가의 뭐 코끼리 얘기를 해가면서 그 코끼리가 암컷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까지 끼어들은 상태에서 사고를 친다. 뭐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암컷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성 전체라는 건 뭐 4,400만 정도 되는 유권자 중에 절반이 여성이라고 봐야죠. 그 중에 뭐 상당수가 또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이때도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적어도 100만 정도는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아마 중간층으로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얻었던 1615만 표 중에, 자, 이렇게 노인 폄하해서 노인표 달아나게 만들고, 청년 폄하해서 청년표 달아나게 만들고, 여성 폄하해서 여성표 달아나게 만들면 남은 거는 몇 표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남아있는 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 전체를 비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새 선거법 협상 하고 있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자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형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이라는 거는 그냥 그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투표에 의해서 그냥 나눠 갖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그거를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를 적게 가져가고,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되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정당 투표가 첫 번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당 투표에서 만약에 50%를 얻었다. 그러면 일단 300석 중에 150석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서 지역구에서 50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100석을 여기서 채워가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는 총 47석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구 0석. 그러면 비례를 많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위성정당이 나오는 거다. 지난 4년 전에 위성정당이 그래서 나왔었죠. 자, 그거는 완전 연동형일 때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절반 정도만 해서 준연동형으로 만드는, 그거를 지금 아직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슬쩍 조국신당, 뭐 송영길 신당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의석을 얻을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아니야, 옛날 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계산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저희 같은 정치 전문가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알고, 제가 그냥 얼개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얼개고, 진짜 계산법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허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김상훈 의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고, 국민들은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국민들은
자기 표가 누구한테 어떻게 가서 의석을 몇 개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아이고, 이런 계산법 알 필요도 없고, 그냥 표만 찍어라. 이런 얘기죠. 국민 비하죠, 국민 비하. 유권자 비하입니다. 이게 4년 전에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정개특위 의원직을 사퇴했다는데, 이게 민주당의 DNA 아닌가요? 남 비하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남은 표가 이제 노인표 달아나게 해, 청년표, 여성표에서 국민 전체, 그럼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렇지는 않죠, 물론. 자, 이러면 민주당을 진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놓고서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날의 민주당 모습에 다 언짢아 합니다. 기분 나빠하죠. 그 사람들이 내년 4월에 선뜻 나가서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물론 특정 지역 내지는 아주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1,000만 표 이상은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표가 중도에 빠져 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 분야인데, 이거는 우선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 설화에 휩싸이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운동권 중심의 선민의식, 이런 거죠. 운동권 중심 세계관. 그러니까 과거에 천동설이라고 하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세계의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죠. 자기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착각의 핵심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학생운동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때 당신들은 편하게 돈 벌어먹고 잘 사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가면서 준비해가면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운동권들 나가서 시위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운동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싸우지 않았다.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뭔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길은 민주화의 길도 있고 산업화의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 세력을 무시합니다. 그 발상으로 바로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정말 남은 표가 있냐? 핵심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노인, 여성, 청년 다 빠져서 지금 상당한 정도 중도층에 모여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못 가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거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정당으로 모습을 탈바꿈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이 사람들 표를 끌어오지 않고 또는 민주당으로 가지 않도록 바로 이런 3종 4종 설화 세트, 이걸로 가지고 장사를 잘하면 되는 거죠. 민주당은 저런 정당이다 라는 동력을 총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일진광풍 지나가듯이 지나가면 또 그 사람들은 잊고 다시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 결국 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